언니가 형부님이 그렇게 크다던데. 정말인가요? 술 기운에 내뱉은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부님의 눈이 커지더니 소주잔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어요. 미선 씨, 지금 무슨...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네. 언니가 술 마시다가 그랬어요. 진짜 좋은 남자는 크기부터 달라. 우리 준호 같은... 이라고. 형부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미선, 올해 52살입니다.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이미 독립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방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간호사로 일한 지 거의 30년, 인생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보살피며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정작 제 감정은 무뎌진 것 같았어요. 특히 이혼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 가끔 딸과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병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하자. 언니 미정은 저보다 3살 위로 결혼 25년 차인 행복한 주부였습니다. 이혼 후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죠. 오늘?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너무 심심해서. 준호는 요즘 늦게 들어오고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 말이야. 잠시 고민했지만 금방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래, 퇴근하고 바로 갈게. 병원 일을 마치고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정 언니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 씨는 중견 건설 회사의 임원으로 안정된 수입으로 언니를 잘 부양하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언니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잘 왔다. 오랜만이네. 집에 들어서니 미정 언니는 이미 소주 한 병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소주와 함께 간단한 안주도 준비해 놓았더군요. 형부님은 아직도 바쁘신가 보네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대. 오늘도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어. 언니는 소주를 따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형부님과 다툰 거야? 아니, 다툰 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수록 남자들이 더 바빠지는 것 같아서 짜증나더라고. 소주 한 잔, 2잔. 술이 들어갈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어요. 일상에 관한 이야기, 딸 소식, 그리고 제 이혼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까지. 미선아, 너 아직도 연애 안 해? 이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언니의 얼굴이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이 나이 먹은 아줌마를 좋아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뭐? 넌 아직 예뻐. 나보다 훨씬 날씬하잖아. 언니가 손으로 내 허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예쁘고 날씬해요. 그리고 형부님 같은 좋은 남편도 있고. 그 말에 언니가 갑자기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술 기운이 확실히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남편? 맞아,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널 실망시키긴 싫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남자는 겉모습보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뭐가요? 그때 언니가 소주잔을 비우고 짓궂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재혼 상대 찾기 힘들다고. 진짜 좋은 남자는 크기부터 달라. 우리 준호 같은. 순간 소주를 뿜을 뻔했어요. 언니, 무슨 말을. 자매간에 뭐. 준호가 그쪽으로는 정말 대단해. 우리 결혼 25년째인데도 아직도 힘들 때가 있다니까. 언니가 키득거리며 손으로 크기를 과장되게 표현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언니의 술버릇을 알기에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묘하게 남았어요. 형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죠. 언니 술 마시면 왜 그런 얘기만 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들을 사람이 어딨어? 너랑 나밖에 없잖아. 언니가 또 한 잔을 비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을 털어놓았고 저는 이혼 후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언니는 형부님과 행복하잖아요. 부럽다니까. 행복? 글쎄. 25년 살다 보면 행복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 같아. 언니가 멍한 눈으로 말했어요. 가끔은 지루하기도 해. 하지만 준호가 그래도 챙겨주니까 고마운 거지. 밤 10시쯤 형부가 귀가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언니가 얼른 정신을 차리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왔어? 미선이 왔어. 형부 준호는 57세의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항상 진중하고 말이 적은 스타일이었죠. 저를 보자 약간 놀란 듯 보였어요. 아, 미선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형부님. 형부는 간단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참 피곤해 보인다. 언니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러게.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형부님의 그 특별한 점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 언니가 그냥 술김에 한 말일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형부님을 남자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언니의 남편으로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내일부터 2주간 제주도 여행 가. 여행? 갑자기? 대학 동창들이랑 가기로 했어. 준호도 바빠서 같이 못 가고. 언니는 즐거운 목소리로 여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년 만에 모이는 대학 동기들과의 여행이라 기대가 크다고 하더군요. 근데 미선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내가 여행 보험 서류를 집에 두고 왔는데 내일 아침에 대리점에 꼭 제출해야 해. 우리 집 서재 서랍에 있는데 준호는 집에 있을 거니까 말하고 가져가줘. 서류? 내가 대신 제출해 줄까? 아니야, 그냥 가져가기만 해도 돼. 준호가 제출할 거니까. 근데 내가 챙기는 걸 깜빡했어. 그래, 걱정 마. 내일 퇴근하고 들를게. 고마워. 넌 정말 최고의 동생이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형부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의 그 말 이후로 형부님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선아. 그건 언니의 남편이잖아. 다음 날 퇴근 후 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진정해, 미선아. 그냥 서류 가지러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퇴근 후 편안하게 쉬고 있던 모양이었죠. 아, 미선 씨. 미정이 말해줬어요. 서류 가지러 오셨다고. 네, 언니가 급하다고 해서요. 서재에 있다고 하던데. 들어오세요. 저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같이 찾아봐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인데도 왠지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향했고 형부도 같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 형부의 남성적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묘하게 긴장됐어요. 아, 여기 있네요. 드디어 서류를 찾아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형부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이왕 오셨으니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평소 같으면 바로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차보다. 혹시 소주 한 잔 어떨까요? 오늘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형부의 눈빛이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미정이 없어서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형부가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첫 잔을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병원 일 힘드시죠? 형부가 물었습니다. 네,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환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져서요. 형부님은 미정 언니 없으니까 적적하시겠어요. 그렇죠. 25년 같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 있으려니 어색하네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형부가 술 기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나이 들수록 젊은 직원들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들이랑 일할 때 그런 느낌 들어요. 미선 씨는 미정이랑 닮았네요. 얼굴도 닮았지만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언니가 저보다 훨씬 사교적이고 활발한데. 아니에요. 미선 씨도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지금 보세요. 저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형부의 다정한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미선 씨는 이혼하고 혼자 지내시는 게 어때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많이 외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형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무표정함 대신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해해요. 미정이 이번에 좀 오래 가네요. 이준아. 네, 대학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신나하더라고요. 세 번째 잔이 비워질 때쯤 제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부님, 실은 언니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요? 무슨 얘기요? 그게.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형부님에 대해 특별한 점이 있다고 자랑하던데. 형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언니가 술이 취해서 한 말이니까 그냥 잊으세요. 하지만 형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 천천히 말했어요. 미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마음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호기심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언니가. 형부님이 그쪽으로 대단하시다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선 씨. 형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례했네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형부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부부 사이의 일을. 미정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부도 호기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건지. 네.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정이 말이 사실이에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넘어서는 안 될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고 있었죠. 정말 그런가요?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형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술기운, 호기심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당연하죠.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너무나도 사실이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형부의 배려와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에 놀랐어요. 그 순간 죄책감에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황급히 언니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형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어제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강렬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언니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형부의 손길이 생각나 몸이 떨려왔어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보는 내내 머릿속은 어제 밤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 동료들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이틀 후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언니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저녁 형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 집안일을 봐준다는 핑계로 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이유로요. 놀라운 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형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다정한 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언니가 25년간 그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선 씨, 가끔은 내가 미정이에게 미안해요. 어느 날 밤 형부가 말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네요. 형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어느 날 저녁 형부가 제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요. 형부의 진지한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만약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의 남편과 언니의 동생이라는 금지된 관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서적인 교감도 커져갔어요. 형부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 꿈, 그리고 두려움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감추고 살았던 상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요. 어느 날 밤 형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선 씨,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혼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언니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외도했어요. 5년 전 병원 동료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아이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결국 젊은 여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부족해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 나이 들면서 매력을 잃었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이 바보였던 거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도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언니에게는 배신이잖아요. 형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그 이야기 이후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마저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특히 옆집에 사는 정영숙 할머니가 저의 잦은 방문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형부의 집에서 나오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영숙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미선 씨 또 왔네. 요즘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네. 언니가 제주도에 가 있어서 형부가 혼자라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형부분이 혼자라 걱정되시나 보지. 참 좋은 처제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형부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줌마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지나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미정이 없는 동안 처제가 매일 온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너무 위험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형부의 집에 방문할 때는 주민들의 눈을 피해 다른 시간대에 가기로 했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데 옆동 아줌마들이 지나가며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래. 언니 제주도 간 사이에 매일 형부 집 드나든대. 에이, 정말? 처제가 형부랑 그런 사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확 퍼진 모양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님, 큰일 났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아요. 형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아요. 오늘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점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니가 돌아오기도 전에 모든 게 탄로날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한 분이 제게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청송 아파트 사시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 딸이 거기 살거든요. 요즘 아파트에 재미있는 소문이 있다던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아, 그냥 어떤 부인이 여행 간 사이에 처제가 매일 찾아온다고. 그 부인 남편이 건설회사 임원이라던데. 손이 떨려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병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그날 저녁 형부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언니가 돌아오면. 두 사람 사이에 불안감과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형부가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선 씨, 우리 좀 만남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매일 만나던 형부를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깊은 감정이 생겼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영숙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저를 마주쳤습니다. 미선 씨, 어제는 형부 댁에 안 갔나 보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감시라도 하고 있는 건지. 네, 병원에 야간 근무가 있어서요. 그래? 근데 요새 소문이 좀 있더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어요. 집에 돌아와 형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님,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소문이 너무 커졌어요. 형부의 답장 나도 알아. 오늘 회사에서도 동료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아무래도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아. 이제 진짜 위기였습니다. 언니가 돌아오기 전에 소문이 그쪽까지 퍼질까 봐 두려웠어요. 언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형부의 집이 아닌 멀리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언니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미정이가 알게 되면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지 아니면 형부의 만류를 바랐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에게. 우리 둘 다에게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성적으로는 옳은 결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어요. 가끔씩 형부에게서 문자가 오곤 했으니까요. 미선 씨, 오늘 밤에 한 번만 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소문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심지어 병원 동료들도 제게 묘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귀국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형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미정이가 곧 돌아와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네, 알아요.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였어요. 얼마나 즐거웠든 얼마나 특별했든 결국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미정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그냥 처제와 형부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만남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로요. 미정의 귀국 하루 전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맑은 정신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미선 씨, 이런 말하기 이상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형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맞아요. 언니는 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형부님은 언니의 남편이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그냥 처제와 형부로 돌아가야 해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 해요.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포옹이었습니다. 이별을 알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비밀을 함께 간직하겠다는 약속 같은 포옹이었죠. 언니에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요. 형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너 덕분에 편하게 지냈다더라. 언니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뭘 별거 아니었어. 웃으며 대답했죠. 형부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 안에 우리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던데. 들었어? 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문?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여행 간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처제랑.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형부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 윗동 사람들 이야기래. 누가 착각해서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모양이야.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 난 그런 소문 못 들었어. 미선이가 준호 많이 도와줬다며? 고마워. 난 정말 좋은 동생 뒀네. 언니의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가끔 언니 집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항상 언니가 있을 때만 가려고 해요. 형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죠. 가끔 그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뛰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날 밤 언니가 한 말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가끔 형부와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열정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삶은 계속되고 저는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2주간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강렬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